여자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여자들은 안전하게 살고 있을까? 코로나 시대에서 여자들은 행복할까? 여자들이 궁금한 부산에서 살고 있는 20, 30대 여성들의 이야기, 여자들의 주 여의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부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저희들이 가진 야망을 전시하고 더 많은 여성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성공적인 첫 회를 마치고 두 번째를 진행하게 됐네요. 저는 이화의 사회를 맡은 돈과 성공에 목마른 장단입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하려고 해요. 소나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돈의 맥을 찾아가는 소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지망생 북두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로 엔점러 이지입니다. 올해는 정말 순탄치 않으셨을 것 같은데 다들 어떠셨어요? 처음에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만 해도 전 진짜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맞아요. 맞아.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다고 하잖아요. 여행도 마음대로 못 가고 국내라도 제가 사는 동네가 아니면 다녀와서 몸을 사리게 되더라고요. 이지님은 코로나로 내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변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저는 먼저 매년 여름에 어디로 해외여행을 갈지 고민하는 게 일이었는데요. 근데 올해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됐어요. 작년에 친구랑 올해 씨워크랑 스노클링을 하러 가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당연히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도 못하게 됐고, 그리고 저는 이 여행을 준비하면서 수영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여름 되면 수영을 다시 하러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수영은 하지도 못하게 됐어요. 어떡해요. 기껏 배웠는데. 그러니까. 맞아요. 진짜 답답하고 저도 해외여행 제대로 못 다녀온 게 진짜 제일 아쉬움이 큰 것 같아요. 스노클링 취소돼가지고 진짜 섭섭하셨겠어요. 그쵸. 들어가겠다고 수영도 배우고. 맞아. 저 접영까지 했어요. 와, 공부 많이 하셨네요. 그러니까. 저병이면 맞아. 끝까지 갔는데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제가 제일 좀 전전긍긍했던 거는 혹시 내가 걸리지 않아도 동선이 겹쳐서 자가격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뭐 피할 수가 없어서 내려놓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간다거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여행을 진짜 자주 갔다 왔거든요. 한 거의 2달에 한 번씩 나갔던 것 같아요. 뭐 갔었던 데를 간 적도 있었고 아니면 아예 새로운 데 간 적도 있었고, 제가 작년에 또 퇴사를 하면서 시간이 갑자기 비는 바람에 잘 못 가봤던 유럽을 한 달 여행을 갔다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많이 다녀온 덕에 다행히 여행에 대한 아쉬움은 올해는 그렇게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 체력을 너무 많이 빼가지고 올해는 이제 쉬어가는 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 코로나 때문에 결국 여행을 아예 못 가게 되는 처지가 된 거죠. 근데 뭐 그거 외에 다른 큰 변화라고 하면은 아마 뭐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이 날씨가 마스크를 끼고 돌아다니기가 쉬운 날씨가 아니에요, 진짜. 맞아요. 진짜 이 밑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어. 마스크 밑에서 진짜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제가 서울에 친구들이 좀 많아서 종종 올라갈 때도 있었는데 코로나 터지고는 이제 기차라든지 비행기나 이런 거를 타기가 조금 불안해서 그쵸. 아무래도 서울에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부산 밖으로 안 나가봤어요. 3월 이후엔 진짜 부산에만 있었어요. 계속. 그쵸. 국내 이동하는 것조차도 너무 신경이 쓰여가지고. 북도님은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소나님처럼 마스크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간 적도 많고, 또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덥고 습한 날씨에 숨 쉬는 것조차 힘드니까 정말 쓰러질 것 같다는 기분이 든 적도 맞아. 많았거든요. 맞아. 그러다가도 이제 마스크를 안 하고 나가면 뭔가 헐벗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왠지 마스크가 이제는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을까봐 조금 무거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맞아요, 진짜. 마스크 안 하면 헐벗은 기분이라는 거 진짜 최고 공감. 헬스장 갔을 때 근데 이거 끼고 하면은 얼굴 찌그러지는 거 안 보여서 진짜 편해요. 그래서 막 힘주면서 막 할 수 있거든요. 웨이트 들 때. 근데 숨이 안 쉬어지지 않아요? 그건 이제 내 찌그러진 얼굴을 안 보여주기 위한 감수해야 되는 뭔가. 그래서 저는
헬스장에서 조금 편해요.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만 끼더라고요. 맞아. 저도 출근할 때 바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나왔다가 다시 찾으러 들어가고 그랬었거든요. 마스크뿐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감정의 변화가 생긴 사람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일상에 큰 변화가 생기고 무엇보다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자의가 아닌 타의로 격리되시니까 이것 때문에 우울증이 일어나서 코로나 블루라고 그런 게 일어났다고 그런 단어가 하네요. 있어요? 네.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코로나 블루를 경험한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코로나로 부산이 한창 시작이 됐을 때 갑자기 회사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 제 고객들이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 병원이 이름이랑 뭔가 흡사해가지고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출근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바로 그날 출근 못했어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연락 오면은 항상 쉬게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장기화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항상 좀 불안하고 계속 뉴스를 봐도 확진자가 얼마나 됐는지 병원은 맞아. 어디로 갔는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루 봤거든요. 종일 체크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또 가족들은 출퇴근을 하니까 더 신경 써요. 나는 안 나가지만 마스크를 수급을 해줘야 되고 맞아, 그리고 맞아. 피톤치드 이런 거 막 사고 있고 피톤치드 도움 되나요? 모르겠어요. 근데 소독제를 못 구하니까 그거라도 사게 되는 거예요. 맞아, 소독제도 진짜 구하기 힘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진짜 그 비싼 그 제품은 아니잖아요. 근데 괜히 가격 엄청 올려가지고 맞아요. 힘들게 수급했어요. 갖다 놓는데 진짜 약간 폭리취하는 맞아. 마음이 좀 호구가 되는 느낌이지만 일단 중요하니까 샀었던 그런 아픈 그쵸. 기억이 있네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사러 가면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맞아요. 맞아. 네,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고, 그리고 갑자기 지출이 확 느니까 그것도 너무 스트레스고, 그래서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직접 겪으셨네요. 그쵸. 코로나 처음에 왜 공적 마스크 공급한다고 했을 때 약국에 줄 선 거 보셨어요? 맞아요. 줄 섰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줄 서서 1시간 썼었어요. 아침에 그 약국이 9시에 열거든요. 근데 8시 반에 먼저 가 있었어요. 근데 8시 반부터 사람들이 엄청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마스크가 또 약국에 바로 와 있지가 않고 그 약사분들도 언제 도착하는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없이 기다리다 왜냐면 줄을 서 있고 제 뒤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집에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서가지고 계속 기다렸는데 지금 같은 날씨였으면 아마 못했겠죠. 그래서 저는 바로 면 마스크 사서 면 마스크를 그때부터 썼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틈나는 대로 이제 인터넷에서 막 사기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 유명한 마스크들을 저는 시도를 해봤는데 한 번도 성공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때도 사고 어제도 또 샀어요. 혹시 몰라서. 왜냐면 겨울에 또 심해진다 이런 말이 집에 있으니까. 쌓여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족들이 그만 사와라고 하는데 불안해요. 마스크가 많이 있어야지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또 쓸 수 있으니까. 미세먼지 때문에라도 한국에서는 항상 마스크 좀 잘 사서 쓰는 편이었으니까 뭐 비축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그때를 지금 생각해보면 좀 미술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좀 더 뭔가를 개발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때는 좀 기약 없는 기다림이어서 계속 이제 코로나 이슈만 보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닥치는 대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때 소득이 없었어요. 소득이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힘드셨겠다. 그쵸. 그래서 정말 우연히 부업을 하고 있던 거를 계속 해야했기 때문에 그거는 됐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약간 스트레스는 그것을 만회해야 된다. 그때의 저축을 내가 하지 못했던 거 그만큼 해야 된다. 이게 내 거야 있어서. 한다. 맞아요.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쉬웠어요. 한 2-3달 영향 갔던 것 같아요. 네. 뭐 길다 그래도 제법 2-3달이면 그죠? 그쵸. 온몸에 느껴지잖아요? 그 학교 개학도 엄청 기다렸거든요. 거기가 시작이 돼야지 뭔가가 돌아가는 느낌이어가지고. 맞아. 거기에 영향받는 직업군 분들이 다들 되게 힘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 코로나가 있었으니까 더 그렇게 됐네요. 그쵸? 맞아요. 혹시 소나님은 코로나 블루 느껴오셨어요? 저는 아직 한국 친구들 중에서는 접촉자로 격리되거나 뭐 확진자로 그렇게 발견되거나 한 애들이 없었거든요. 다행히.
근데 나가 놀기 좋아하는 애들은 아무래도 이제 집에만 있으니까 약간 정신적 고통을 호소를 하더라고요. 약간 뭔가 안 하던 짓도 하고 안 하던 소리도 하기 싫다. 어떤 안 하던 짓을 하시던가요? 뭐 벽이랑 대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뭔가 좀 너 좀 그 신경 써야 될 것 같다. 뭐 가족들하고 얘기를 하든지 뭐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약간 걱정이 될 만한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아마도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우울했던 것 같은데 직장인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약간 직장인들이 1, 2년 전부터 달력 미리 체크하고 언제 제일 연휴가 긴지 이런 거 체크해서 그때 뭐 프로모션 있으면은 비행기표 미리 예매하고 하는 그런 재미를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맞아. 아무래도 올해는 그런 것도 다 온전히 다 취소를 해야 되니까 진짜 다 정신없어 했었던 것 같아요, 상반기에는. 근데 저도 집순이긴 한데 약간 제 의지로 나가기 싫어서 있는 거랑 못 나가서 못 나가는 거랑은 그 기분 차이가 되게 아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짜증나기도 하고 지루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전 진짜 성실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했었어요. 아예 안 나갔어요. 진짜 직장인에게 여름 휴가는 정말 많은 의미를 가지는 건데 그걸 뺏어간 느낌이라서 너무 원망스럽네요. 저도 친구랑 근교로 놀러 갈까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둘 다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맞아, 어느 맞아. 순간. 좀 억울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북두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다 지금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 저는 저보다도 가족들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거기는 문화시설이 원래도 별로 없는 곳이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 아직까지도 문을 열지 않는 곳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생계에 큰 지장은 없었는데 주변에 다른 분들은 뭐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타격을 많이 입으셨기 때문에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맞아. 이게 또 언제 끝날 거라는 예상조차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치유 프로그램이 많이 생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거를 복지시설에선 하고 있대요. 아, 진짜요? 그래서 무료로 코로나로 인해서 그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치료를 해준다. 그런 시스템도 있긴 있어요. 그런 거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좋을 것 맞아요. 같아요. 우리는 아직까지는 코로나가 언제 종결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그 기간 동안 조금이라도 덜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코로나 치유 프로그램 진짜 아이디어 좋은 거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있는 어떤 줄도 프로그램인지 몰랐어. 되게 궁금하네요. 네, 되게 궁금하네요. 저희 팟캐스트 들으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공감도 하고 힐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특히 문화계가 많이 타격을 입었잖아요. 계속 방송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제가 속한 회사도 갈래를 따지면 문화 업종이라 가지고 반년을 거의 진행을 아예 못했거든요. 반년씩이나요? 네, 아예 아예 시청에서 공문이 왔어요. 하지 말라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아예 뭐 아무것도 못 하니까. 일일이 뭐 하는지 다 물어보고 체크하는 그런 거라서 아예 못했고 저희도 모임을 한동안 못했잖아요. 네, 맞아요. 소나님 혹시 개인적으로 문화를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 변화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프리랜서고 제가 일하는 시간 이제 지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으니까 아침에 이제 코로나 전에는 조조 영화 같은 거 보면서 막 파라멜 팝콘도 작은 거 안 시키고 큰 거 시켜가지고 약간 넉넉하게 먹으면서 그렇게 아침을 즐기곤 했었는데 코로나 터진 이후로는 영화관 자체를 아예 못 갔어요. 맞아. 그래서 영화 촬영들도 미뤄지고 개봉 일들도 미뤄지고 그리고 넷플릭스도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시즌 2를 촬영을 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촬영이 중단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되게 짜증나고 답답하더라고요. 뭐 슬프기도 하고. 근데 뭐 그 덕에 넷플릭스가 되게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지고 맞아요. 좋긴 한데 그래도 보고 싶었던 쇼 못 보니까 좀 맞아. 아쉽긴 아쉬워요. 저도 네. 맞아, 직장인이니까 휴가 내고 오전에 조조 영화 보는 게 되게 낙이었었는데 맞아. 극장에 아무도 없잖아요. 나 맞아요. 혼자 있는 그 느낌 진짜 좋았는데 무섭지 않아요? 안 무서워요? 무서운 영화 보면은 무섭긴 무서운데 전 아침이라 괜찮았던 것 같아요. 뭐 밖에 나가면 해가 있어. 그 생각 안 해본 것 같은데. 그러게. 이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제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서웠고 이제.
코로나 터진 이후로 진짜 영화관에 가본 지가 언젠지 맞아. 기억도 안 나. 근데 가는 분들은 가시는 것 같아요. 최근엔 다시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네, 근데 예전처럼 이렇게 돌아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나름대로 이렇게 뭐 마스크를 꼭 껴야 된다든지 뭐 소독을 열심히 한다든지 뭔가 조치를 취하시면서 이렇게 오픈을 하셨겠죠? 그쵸. 북두님 혹시 어떤 활동 하셨어요? 저는 원래 노래방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갑갑해서 그런지 자꾸 크게 노래를 부르고 싶은 거예요. 아마 소리를 좀 지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기분 알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집은 방음이 너무 약하고 그렇다고 나가는 것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블루투스 마이크라도 들고 산으로 갈까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처럼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나 봐요. 등산도 되게 많이 오시더라고요. 마이크는 들고 안 오시던가요? 마이크는 아니고 뭘 자꾸 바리바리 싸들고.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세탁기를 좀 자주 돌리는 방법을 썼어요. 저희 집에 있는 세탁기는 탈수할 때 소리가 엄청 크거든요. 그때 틈 타서 열창했습니다. 세탁기 소리에 묻혀서. 그마저도 시간이 길지 않아서 정말 하이라이트 부분만 농축시켜서 열심히 불렀습니다. 시간 되게 길게 하고 빨랫감 많이 넣어가지고 빨래 하셔야 됐었겠네요. 그러면 시간이 여러 번. 길어지니까. 그 블루투스 마이크 들고 등산 가는 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옛날 회사 동료들하고 밀양에 1박을 놀러 갔었는데 누가 블루투스 마이크를 그때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신나게 완전 뭐 산이니까 마구마구 노래 불렀었던 게 기억나는데 그 동영상도 있거든요. 북두님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저도 막 소리 지르면서 막 크게 노래하고 싶네요. 시원하게.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건데 지금 그 당근마켓에 그 코인 노래방 한 칸이 올라온대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원래 코인 노래방 설치하는 거? 가면 네. 그게 한 칸이 이렇게 있잖아요. 맞아. 그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업계가 지금 잘 안 된대요. 그래서 그게 그 당근마켓에 올라온대요. 와, 모든 게 다 올라오는 당근마켓. 월세처럼 한 달 이용 이렇게. 그걸 파는 것 그 같던데. 칸을 이렇게 떼가지고 이동식인가? 그렇지 않을까요? 그 칸을? 얼마인지 보셨어요? 아니, 보진 않았어요. 약간 관심 생긴다. 네, 저는 다른 걸로 이제 도서관을 안 가게 되었어요. 원래는 매주 토요일 근무를 마치고 도서관을 갔거든요. 근데 이제 도서관에 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만든 책이다 보니까 좀 꺼리게 되는 것도 있고, 사실 소독 그 시스템이 있잖아요. 근데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게 효과가 없대요. 그게 아무 효과가 없다고 해서 진짜요? 저도 소독을 하다가 안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리디북스 셀렉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북 그럼 사용하시는 거죠? 네네, 이북 대여 시스템을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강의를 많이 찾게 됐어요. 맞아. 그때 얘기했던다시피 우리 미술 수업, 네. 부동산 수업, 네, 이런 재밌어요. 것들을 조금 듣기 시작을 했고요. 그동안은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면 대면하는 시스템을 가야 된다고 무조건 생각을 했거든요. 온라인은 약간 EBS 교육방송 느낌이 너무 커가지고. 맞아. 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직접 들어보니까 이 시장이 크다고 하는 이유를 좀 알겠고 저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생각보다 온라인 강의가 듣기가 편해서 그런지 괜찮더라고요. 네, 퀄리티도 맞아요. 괜찮고. 그리고 종류도 생각보다 많아요. 되게 다양한 거를 온라인으로 가르쳐 주실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쵸. 생각도 못한 과목들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런 거 보는 재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1대1 PT도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걸 보고 좀 놀랐거든요. 봤어요, 저도. 네, 그 클래스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게 좀 되게 놀랐어요. 실시간으로 하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거지? 정확하게 메커니즘 안 따라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를 체크를 한대요. 이 진짜요? 동영상을 주고 이 영상을 하세요. 그리고 밥 먹는 것도 매번 이렇게 그 트레이너가 붙는데요. 와, 철저하다. 진짜. 근데 그 시스템이 지금 굉장히 많아졌대요. 어떤 의미로는 실제로 헬스장 가서 PT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무섭네요. 그거보다 조금 더 관리가 잘 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활 밀접 관리가 될 것 진짜.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들 혹시 일은 어떠셨어요? 저는 출근 안 하게 될까봐 좀 기대를 했는데 직장이니까 근데 저희 회사는 감염자가 진짜 한 명도 안 나와서 다행스럽기도 하고. 다행이지. 근데 대신에 첫 감염자 지역이 저희 동네였거든요. 저희 집 바로 근처. 그래서 진짜 숨까지 조심하면서 쉬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확진자랑 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전염되다 보니까 직접 마주하지 않고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언택트 시절을 보내기도 했잖아요, 저희가. 맞아요. 혹시 뭐 업무에 있어서 변화가 있으셨어요? 혹시 이지님은 본인 속한 분야에서 어떻게 언택트가 진행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소개를 프로 엔잡러라고 했는데, 이 엔잡러에서 회사랑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제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저랑 계약이 된 회사에서 언택트 방식을 해보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회사가 참 깐깐하게도 교수님을 컨택을 했대요. 근데 그 교수님이 효과가 없다 이런 말을 했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엎어졌어요. 그럼 의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 거네요? 그쵸. 얘기는 해봤어요. 왜냐면 회사에서 해주려고 했던 거는 저희가 돈을 못 벌어가니까 굉장히 안쓰러운 거죠. 그리고 제가 사실 제 담당자를 들들 볶았습니다. 출근 언제 하냐요. 이지님의 입김이 있었네요. 그죠. 출근 언제 해요. 뭐 그런 거라든지 이맘때면 이제 갈 때 되지 않았나요?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를 조금 중점으로 해서 언택트를 해보자 이야기가 됐는데 교수님이 효과가 없다고 했대요. 딱 잘라서 네네. 거절을 당하셨네요. 딱 시작은 아무것도 못하게 됐고 의논도 못 해봤어요. 그냥 이런 뭐 줌이나 아니면 그 막 아이패드 이런 걸로 다 네네네. 준비를 하고 고객들한테 다 나가고 막 이것까지 다 얘기를 했는데 뭐 아무것도 없네요. 시작은 못했어요. 열매를 맺지 못했어. 맞아요. 근데 사실 제가 좀 이거를 준비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좀 고민이 많았던 게 그 인터넷 다음 카페 이런데 그 순위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 보는데 비대면 언택트로 이렇게 학원 강사들이 그때 많이 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얼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캡처가 돼서 아이들 사이에서 나돌기 시작하는 것들에 대한 그거를 봤었거든요. 그리고 요즘 워낙 그 시대가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그 자기 얼굴이 아는데도 합성이 돼버린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무서웠는데 근데 돈 없는 건 더 무섭더라고요. 맞아요. 돈 없는 거 정말 무서운 거죠. 네, 그래서 그냥 해보자, 마스크 쓰고 해보자 했는데, 네, 이렇게 다행히 뭐 그게 안 하고 다른 일을 다시 시작하게 돼서 다행이었어요. 근데 진짜 진짜 문제되는 사회적 문제고 되게 무서운 일인데 저도 그래서 제 얼굴이나 아니면은 그냥 개인 신상 정보 그런 거 드러내는 거 되게 꺼려지게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온라인상에 만약에 집 사진이라든지 창문 사진만 있어도 어디 동네 어느 아파트 몇 층이다 이런 거 되게 감안할 수 있을 만한 사진도 있거든요. 그런 걸 파악이 가능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언택트 시대의 하나의 어떻게 생각해보면 약간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정보가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이렇게 공개가 되는 거. 그쵸. 저도 이게 원래는 그렇게 실감을 못했는데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까 실제로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은 그런 사람들 쫓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어떡해. 그러니까 이 뭐 화면에 보이는 이 정도에는 무슨 집이 있다. 이래서 뭐 집까지 찾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맞아. 예전에 아프리카 BJ 분도 그 택배에 적혀진 전화번호를 이렇게 알아가지고 이렇게 막 그 전화번호가 이렇게 퍼져가지고 전화가 오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방송에서 공개를 하셨는데 되게 택배 그것도 참 무서워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고민이 많았고,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작을 안 하게 됐고, 근데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저도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외국이랑 이렇게 언택트로 저희 일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굉장히 놀랐고, 그리고 지금 약간 이런 언택트 시대에 발맞춰서 기업이 하나 나왔어요. 저희들 사이에서. 아예요? 아예 나왔어요. 그래서 화상이나 이런 걸로 대면하지 않고 우리가 뭔가를 제공하겠다 서비스를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효과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좀 이게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대면으로 하는 거랑 비대면으로 하는 게 좀 차이가 크고 저도 지금 줌으로 수업을 듣거든요. 네. 교수님 똑같은 교수님인데 비대면 되자마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수업이 못 장소가 듣겠어요. 어디냐에 따라서.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인터넷 찾아보니까 일본에서는 치료도 언택트로 이제 좀 제공을 이미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정보를 이렇게 보내면은 약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것들 받을 수 있다고. 원격 진료 이런 것도 다 지금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불가능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이미 다 진행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맞아. 듭니다. 그렇네요. 생각보다 걱정되는 일도 있기도 하고 뭐 무섭기도 한데 진짜 시대의 흐름이라는 걸 저희가 맞아요.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따라가야 되니까 어쨌든지 맞아, 흘러가는 맞아. 대로. 근데 다시 컨택으로 간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근데 컨택트가 대세라는 건 뭐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혹시 독두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학생들이랑 수업을 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개학이 계속 연기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가 됐고 지금은 온라인 수업이랑 오프라인 수업을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호우주의보 같은 천재지변 상황에서도 마치 오늘 같은. 그렇죠. 맞아요. 오늘 같은 온라인 수업으로 이제 대체를 하더라고요. 수업 형태가 전보다는 유동적으로 바뀌었지만 또 학교가 학습 하나만을 담당하는 기관은 또 아니다 맞아, 보니까 완전히 언택트로 가는 건 아직은 좀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을 번갈아 가면서 하면 더 힘드시지 않아요? 저는 온라인은 아예 안 하고 있고 저는 오프라인으로만 나가요. 그래서 별 상관은 없는데 근데 계속 시간표를 체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학년은 이번 주에는 등교를 하고 또 어떤 학년은 등교를 안 하고 그리고 수업 시간이랑 쉬는 시간도 학교별로 또 학년별로 다 다르거든요. 맞아. 뭐 8시 반까지는 1, 2학년, 8시 40분까지는 뭐 3, 4학년 수업 시간도 40분에서 35분으로 단축. 쉬는 시간도 원래는 10분인데 이제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는 거를 조금 방지하고자 5분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수업하고 나면 5분 동안 빨리 다른 수업 준비하고 화장실 가고 그러면 끝.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애들끼리 지금 친하지가 않아요. 맞아. 얘기를 시작했는데. 개인적으로 얘기를 못 맞아. 하니까 안타깝다. 네, 그건 그런 진짜. 부분이 많이 안타까워요. 화장실도 못 갔다 오겠는데요. 5분이면 줄 서서 안될 것 갈게요. 같아요. 저는 그래도 전 직장인인데 코로나 내내 언택트를 얘기를 못했던 게 저는 제가 문화업종에서 일한다고 했으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일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행사하는 좀 직종이거든요. 아예 행사 자체가 날라가 버려서 그냥 계속 일을 못하고 슬프다. 그랬어요. 그럼 소나님 프리랜서신데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시간도 시간이지만은 장소도 사실 어디에 있든지 큰 상관이 없거든요. 노트북만 가지고 있고 뭐 인터넷이 돼도 되고 뭐 안 돼도 되고 업무가 가능해서 일 자체에 큰 타격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업무량 자체는 아무래도 코로나 전하고 후하고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딱히 뭐 금전적인 위협을 두거나 뭐 그렇게 불편할 정도는 아니어서 일로만 따지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저는 다행히도 이렇게 수월하게 넘어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제가 가끔 기분 내서 카페에 앉아가지고 작업하면서 뭐 사람 구경도 하고 약간 바깥에 공기도 한번 쐬고 그런 거 약간 즐겼었는데 한참 코로나가 피크에 달했을 때는 그것조차 할 수가 없어서 좀 많이 억울했는데 사실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남한테도 피해고 제가 가면은. 그리고 아예 카페들도 안 여는 데도 많았었으니까 그때 피크 때는 아예 못했었어요. 그런 건. 집순이인 저도 사회에서 못 나가게 하니까 평소에는 안 하던 카페에서 노트북 하기가 엄청 맞아. 땡기는 거예요. 결국 저 노트북 샀잖아요. 아 진짜요? 그때 코로나 터지고 사신 거예요? 네네. 아 대박. 사실 집에만 있으니까 자꾸 뭐가 사고 싶더라고요. 카페도 스터디 전용의 칸막이 테이블만 몇 번 가다가 금세 시들해져서 지금은 구석 어딘가에 또 방치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거 하나쯤 있죠. 그렇죠. 그런 맛이 아닌데 맞죠? 칸막이가 있으면 그 콧감기에 그쵸, 바람 아니에요. 부르는 맛이 맞아. 안 나. 맞아. 커피 맛이 안 나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언택트 사이로 계속 넘어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코로나가 더 가속화시킨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네. 몇 배나. 맞아. 맞아. 혹시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할지 생각해 보셨어요?
노트북을 구매하신 이번 기회에 도토님의 생각이 참 궁금하네요. 저는 시대에 뒤처지지 않게 다양한 컴퓨터 프로그램들을 반강제적으로라도 미리 배워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이 이렇게 갑자기 바뀔 수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거든요. 맞아, 진짜 이거 누가 예측이나 했겠어요. 작년 말 뭐 11월 이럴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아주 광범위하게 다 퍼져가지고 내 삶 속에 이렇게 스며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러니까요. 맞아. 그래서 노트북을 사셨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충동 구매의 영향이 크긴 했는데 미래 대비를 위해 구매한 것으로 보장하겠습니다. 이유가 있었잖아요. 확실한 그쵸. 이유가 있었으니까 맞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타당합니다. 미래 대비를 위해서 산 거예요. 그럼요. 저도 그 기사 같은 데서 몇 번을 얘기해도 와닿지 않았는데 진짜 당장 제 주변에 마주하게 된 현실이 되니까 너무 이게 와닿고 좀 무섭더라고요, 되게. 맞아요. 무서웠어요, 진짜. 진짜. 그죠. 저는 그래서 이번 기회로 원래는 한 분야의 엔잡러였는데 다양한 분야의 엔잡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 사이에서는 약간 빨리 발 빼야 된다. 빨리 도망가야 된다. 안 된다, 여기는. 여기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번 일로 저는 좀 확고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있고 좀 여러 가지를 지금 다시 도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프로 엔잡러신데 더 많은 그러게요. 일을. 시간을 쪼개가지고. 저 항상 진짜 이즈님한테 많이 배우고 깨닫고 가는 것 같아요. 진짜 저도 항상 일하시는 거 보면은 사람 똑같이 24시간인데 맞아. 나도 24시간 있고 이지님도 24시간 있는데 왜 나는 개수가 이렇게 적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언택트 시장이 커진 만큼 그 부분 잠재력도 진짜 훨씬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유튜브라든지 뭐 웹소설이라든지 뭐 대면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이런 부분의 시장도 급속도로 더 성장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도 유튜브 채널도 언젠가는 한번 운영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근데 저는 먼저 웹소설을 좀 써보고 싶은 꿈이 생겼어요. 그 장단님이 추천해주신 웹소설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사실 내가 설마 이런 거 빠지겠어 했는데 새벽 내내 계속 읽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맞아요, 되는 재밌어요. 거예요. 300편 넘어가고 있더라니까요. 맞아. 그래서 저도 나도 이런 거 정말 한번 써보고 싶다 해가지고 글쓰기 공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제 수익 구조가 일단 원래 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주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은. 근데 올해 안에 한번 웹소설까지 끼워가지고 내년 초에는 그거를 조금 더 수익 채널을 조금 더 늘려보려는 그런 계획이 있어요. 저희 모두 다 프로 엔잡러가 되는 꿈을 꾸고 있군요. 돈을 위하여. 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유튜브를 보면 먹고 사니즘이 핫 이슈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고, 네. 근데 먹고 사니즘은 언제나 핫이슈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그쵸. 제일 중요하니까. 맞아. 그것 때문에 저희가 다 일하고. 맞아, 이렇게. 삶의 목표잖아요.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근데 제가 이게 왜 핫 이슈라고 생각했냐면은 어떤 유튜브를 보는데 먹고 사니즘이 지금 이슈여서 그걸로 인한 키워드가 굉장히 유입이 많이 된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거를 조금 더 일찍 올렸다면은 더 이 채널을 키우지 않았을까 이런 말을 보고 지금 모두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가 예전에는 먹고 살아야지 유튜버 해야지 이런 말을 했다면 지금은 좀 경각심?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되게 어렵고 힘든 일 많이 겪으셨을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가 되게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도 직장인이어서 직장에 붙어 있기만 하면 월급은 주던데 근데 전 좀 안타까웠던 게 주변에가 약간 보통 여성분들은 서비스직이나 계약직으로 많이 일하시다 보니까 회사가 흔들리면 제일 먼저 정리되는 맞아. 1순위로. 1순위. 그쵸.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더 성공이랑 돈의 갈증을 느끼게 됐어요. 혹시 이런 비슷한 재난이 또 닥치면 어떻게 대비할지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그래서 프로 엔잡러를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원래는 사실 이렇게 일을 닥치고 나서 정규직을 가야겠다. 나도 월급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주변 정규직도 무급이 됐어요. 무급이요? 네네. 너무 큰 차이인데?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직종이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지만
정규직도 사실 안전한 게 아니다. 맞아. 마냥 안전하진 않죠. 그쵸. 근데 왜 약간 프리랜서보다는 너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무급으로 딱 이게 저랑 똑같은 신세가 되어 있더라고요. 같이 영원으로 쉬고 있어. 그리고 갑자기 월급 체계를 확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냥 한 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게 회사라는 게 있으면 저희는 어떻게든 우리를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회사를 운영하는데 시드머니가 없나?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갑자기 월급 체계를 조금 그 인센티브 체제로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쉬고 있어라 대기를 만들어 버린다든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약간 비상경영이네요, 진짜.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안전한 직업 없다라는 걸 좀 없죠. 느꼈어요. 네, 그래서 좀 제 능력을 공고히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원래 저는 자기 브랜딩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이때 인스타를 시작했어요. 네, 원래 그 직업에 관한 블로그가 있었고 이제 여기를 연결해서 인스타나 다른 창구는 연결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인스타를 워낙 하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물어보니까 그게 또 소득이랑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당장 부랴부랴 열었어요. 급하게 열었어요. 저도 다른 직업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장에 이게 수익 창출로 팍 이어지는 게 아니니까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쌓여야 되는 거잖아요. 인지도도 쌓아야 되고 내가 계속 뭐 해시태그도 여러 개 해서 계속 뭐 올려야 되고 그 되게 부지런한 노력을 이렇게 무던하게 쏟아야지 뭔가 이렇게 나름 수익 창출이 되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블로그를 처음 열었을 때 조회수가 안 올라가더라고요. 방문수도 안 올라가. 그래서 이게 뭐가 되나 했는데 아니 근데 연결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왔고 네 이제 근데 제가 그래서 좀 욕심을 내서 애드포스트를 달고 싶다 해서 신청을 했거든요. 네. 안 된대요. 왜요? 그 몰랐는데 조회수랑 그 유입되는 그 수가 많아야 되나 봐요. 그게 적정한 뭐 선이 있나 봐요. 정해진? 네, 룰이 이제 나온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뭐, 잘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딱 치고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블로그를 그렇게 전문적으로 관리한 네. 게 아니라 약간 제 일상을 쓰듯이 제 업무랑 연결을 시켰기 때문에 사실 유입이 막 큰 분야는 아니어서 그래서 돈을 막 벌지는 못하고요. 그냥 이걸로 새로운 고객들이 창출은 되고 있어요. 네, 그게 어차피 수입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어떻게 그쵸. 생각하면. 하지만 애드포스트 너무 탐난다. 근데 그게 진짜 얼마 안 돼요. 근데 그걸로 돈 많이 버는 분은 봤어요. 그게 진짜 일 방문자 1000명이나 10,000명 정도 돼야지 뭐 하루에 10만 원이라도 찍히지 몇백 명 단위에서는 몇 원, 뭐 몇백 원, 그걸 200, 또 300원 광고를 이렇게 눌러야 되는 거죠, 직접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스타일이 두 개래요. 예.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서 구매로 이어져야지 네. 이게 되는 게 있고 그냥 그건 누르기만 어렵다. 해도 되는 들어오는 게 있고 그래도 종류가 꽁돈이잖아요. 100원이라도. 근데 또 15만 원 모아야지 출금할 수 있어요. 이런. 진짜요? 너무하다. 삼성이 좀 많네요. 네, 잘 알아봐야겠다. 네, 그래서 그때 좀 많이 의논했던 게 팟캐스트를 하자고 제가 주변 사람들 다 꼬시고 다녔는데 아무도 제 그런 말에 응답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약간 이거를 생각한 이유가 어차피 불특정 다수에게 다가가야 되기 때문에 팟캐스트를 좀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어떻게 팟캐스트를 하고 있네요. 이 자리에 있는 거 보니까 네 저희 분야는 아니지만 시작을 하게 됐네요. 저는 온전한 나만의 주거 공간이 필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리에 나가는 게 저랑 상관없는 일일 줄 알았는데 충분히 가능성을 봤고요. 부동산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청약도 나름대로 분석해서 열심히 넣어보는 중입니다. 사실 청약 가점 점수가 너무 어처구니 없을 만큼 낮아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하면서도 또 혼자 벌써 당첨된 것처럼 버스 정류장이랑 지하철 거리 계산하고 주변에 학교는 있나 그럼 몇 개는 되나 이러고 있어요. 당첨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준비해야 되는 맞아요. 부분이에요. 맞아요. 이번에 꼭 당첨되길 바랍니다. 파이팅. 저도 북두님 말에 진짜 동의하는 것 같아요. 제 주거 공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크게 체감할 수 있었어요. 특히 저는 프리랜서라 그런지 제 주거 공간 플러스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꼭 제 이름으로 마련을 해야겠다 하는 목표를 진짜 굳건하게 세웠어요, 올해. 그래서 워낙에 지금 근데 말도 많고 변동이 많은 섹터다 보니까 참 쉽지 않네요. 내 집 마련. 어렵다, 내 집.
부동산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변동이 되니까 공부를 딱 시작하려고 해도 이걸 읽어도 이 뒷날 되면 또 뭔가 바뀌어 있어요. 맞아. 뭔가 추가가 돼 있으니까 안 그래도 잘 모르는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단어도 좀 어렵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바뀌어도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가 맞아. 가장 안 와닿아서 어려운 네. 것 같아요. 저도 맞아. 이제 내 집 장만이 목표라서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긴 한데 근데 저는 자취를 시작하면서 오히려 저만의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크게 엄청 와닿았거든요. 선아님은 프리랜서니까 더 크게 와닿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제발 저만의 공간, 내가 꾸밀 수 있는 나의 공간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제 집 마련에 대한 꿈을 키우면서 또 많은 분들이 이미 하고 계신 것처럼 계속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채널을 조금 더 많이 오픈해놔야겠다 하는 그런 절박감을 조금 느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 주 수입원이 2가지인데 올해 말까지는 적어도 한 4가지 정도로는 불려놔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 항상 궁금했던 게 이제 수익을 늘릴 수 있는 창출하는 구조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업체랑 개인이랑 하는 일을 다 생각을 해보면 한 4-5군데가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이 다 다르게 들어오긴 해요. 근데 이제 좀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다른 분야의 일들을 더 많이 늘리려고 노력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내 분야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더 늘리려고 하는 건지 사실 조금 궁금하기는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하고 있는 뭐 본업이라고 하자면 본업에서 파생된 거 하나 그리고 아예 진짜 관련이 없는 거 하나 이렇게 2가지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 경력을 살릴 수 있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기는 좋겠지만 지금 하나만 파면은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 같은 사태가 터졌을 때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같이 영향을 받으니까 좀 아무래도 다양하게 이렇게 문어발 걸쳐놓는 게 조금 그 확률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저는 좀 다른 분야에도 한번 발을 넣어볼까 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저도 근데 직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장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일정해서 이거 말고 다른 영역의 일을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거든요. 직장 자체도 안정적이지도 않은 상황이라 가지고 꼭 경력 살리지 않는 일이라도 새롭게 시작해서 수익 창출이 된다면 맞아.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도 따로 자격증 공부를 그냥 하고 있습니다. 공부 진짜 평생 하게 되네요, 공부. 너무 싫어. 저도 작년부터 자격증 준비해서 이제 서류는 다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 이게 제가 지금 하는 일이랑 완전히 다른 분야지만 이 2개를 합치면은 또 다른 이름의 직업이 있기도 하거든요. 아직 당장 쓸 일은 없겠지만 어렴풋하게나마 미래를 준비해 놓은 것 같은 기분도 들고 또 요새 평생 직장은 없다고 하니까 여권 따로 옮기면서 밥줄은 끊기지 않겠다 싶은 조금의 든든함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요즘 왜 서점이나 이런 데 가면 코로나 시대에 대한 책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만 들어가도 코로나 엄청나게 다양한 얘기들이 맞아. 너무 많아서 다른 미디어에서도 되게 다양하게 전망을 말하던데 전문가들 얘기하는 것도 뭐 디플레이션이니 인플레이션이니 동시에 얘기해서 맞아. 혹시 뭐 관련된 책이나 유튜브 같은 거 코로나 이후에 보신 거 있어요? 저는 진짜 많이 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이 이거였다가 저거였다고 하니까 지금 뭐 딱 와닿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직업 전망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나 앞으로 그런 고민을 사실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도 많이 관심을 가져서 검색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저도 먹고 사니즘을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게 다른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사나 이 코로나 시대에 막 다들 막 월급 끊기고 뭐 회사에서 맞아. 퇴사하고 막 이런 경우들을 이제 전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퇴사하는 그 브이로그? 그런 것도 있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다. 노동청 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정말요? 진짜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힘겹게 하고 있구나. 나만 힘겨운 게 아니었구나. 맞아. 그런 다들 생각도 힘든 들어요. 거였어. 맞아요. 저도 여러 영상을 봤는데 전문가라 할지라도 다 의견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범위에서만 추측하는 것도 광범위한데 이게 또 세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명료하게 결론이 나지는 않더라고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맞아, 진짜 나비 효과처럼 뭐 유럽에서 한번 날개들 이렇게 싹 하면은 그게 뭐 일본까지 뭐 영향을 미친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니까 참 이게 예측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코로나 이후에는 주식시장 이야기가 좀 되게 많이 들썩거려가지고 한번 들어봤거든요. 그럼요. 경제 유튜브도 듣고 주식시장 쪽에도 관심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어떤 위기가 닥쳐도 요즘엔 다 오픈마켓이니까 영향을 너무 주고받아서 다른 나라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정말 진짜 다양한 관련 서적들이 출시된 걸 봤었는데 전 막상 읽어보지는 못했고요. 근데 대신 여러 가지 유튜브 영상을 봤었는데 사실 포스트 코로나는 언택트가 지배할 것이다 이런 강한 믿음을 저는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식 같은 것도 거의 다 언택트주에다가 약간 몰빵한 편이고 근데 대신 실제로 수익률이 좀 높은 편이어서 다행이죠. 근데 이지님이 지난번에 추천해주신 영상 중에서 컨택트 시대로 다시 빠르게 회귀할 것이다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제목 보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얼른 한번 봤어요. 무슨 주장하는지 한번 봐야지 이렇게. 근데 내용이 생각보다 설득력도 좋고 약간 납득이 가긴 가더라고요. 아 진짜요? 근데 이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언택트로 갈 건지 맞아. 컨택트로 갈 건지 너무 의견이 갈려서 선아님이 뭘 보신 건지 궁금하네요. 사실 이게 좀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그래서 궁금해서 듣긴 했는데 그 언택트 시대가 지고 컨택트가 다시 뜬다는 의미인가 하고 약간 처음엔 오해를 했어요. 영상을 보기 전에는. 근데 막상 영상을 보니까 언택트 시대는 이제 계속 이렇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컨택트의 시대가 완전 저문 건 아니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생각보다 백신 개발 속도도 빠르고 백신만 개발되면은 사실 3월 이후 침체기였던 뭐 컨택트 시장들 뭐 예를 들자면은 소재주 같은 것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빠르게 회복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야기도 양쪽 다 들어봐야 된다고 뭐 이쪽 의견도 들어보고 이쪽 의견도 들어보고 양쪽 다 전문가의 얘기니까 그래서 들어보고 제가 스스로 판단하고 제가 뭘 믿을지 판단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청취자분들께서도 혹시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살고 계신지 저희들과 비슷하거나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의주의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여자들에 대하여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재미있었으면 인스타그램 드래곤볼 051과 드래곤볼 051 네이버.com으로 저희와 소통하고 싶으신 여성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의견이든지 좋으니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여기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으셨다면 주변에도 추천 부탁드립니다. 좋은 건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이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여자들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